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서 이제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네요. 이 지구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수십억이 모여 사는 이 지구는 서로 치열한 어떤 생존과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치열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파병 문제로 인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그 동북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 한국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주변 우크라이나, 서방, 나토 연관된 여러 이제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정말 한반도 지각 변동, 안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기에 이제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3년여가 지나도록 전쟁이 이제 끝을 알 수 없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푸틴이 이제 점점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파병, 북한군의 파병, 실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된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로 이제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제 세계의 그 대처가 점점 이제 직접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만큼 국정원에서도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미국 국방장관도 직접 이제 파병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모든 정황상 사실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나토도 이제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북한의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나토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제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우회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고 나토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지원이라든지 무기 지원 이런 걸 좀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한국을 향해서 이업 수위도 이제 올리고 있고 가시적인 이업 수위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군 파병뿐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의 파견 또 이제 여러 추정 자료들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 이런 걸로 이제 대만과 타이완 해협이죠. 거기에서 이제 충돌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거, 실제 이제 핵에 대한 어떤 기술도 상당히 완성도에 이르렀다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자국의 이익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국의 이익의 우선인 트럼프가 이제
방위비에 대한 분담금을 굉장히 많이 대폭 올리게 되면 한국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국방비로 많이 이제 나가는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북한의 군사력은 이제 핵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고, 이제 러시아하고의 밀착 행보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어떤 기밀이라든지 긴밀한 어떤 군사 기술 제휴도 이제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이제 북한의 직접적인 어떤 대처 위협,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 굉장히 풀기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 거의 종신 집권이나 다름없이 푸틴이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은 정권도 거의 뭐 세습 정권으로서 권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체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를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체제가 이제 거의 종식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거의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어떤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바뀐다면 1인 체제, 1인 지배, 일당 1인 체제라는 것은 거의 권한이 이제 막강하게 되는 거죠. 이제 푸틴이라든지 시진핑 그 정도의 어떤 권력에 버금가는 그런 당을 장악하고 1인 지배하에 놓인다면 굉장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위기의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지각이 깨어나야 되겠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거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익 집단이라고 보면 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권력의 군림을 위해서 국민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힘의 논리가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죠. 시진핑, 푸틴 이런 권력자들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지배하는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다 이해 논리와 이익의 논리로 인해서 이제 전쟁도 이제 발생하는 거고,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치도 이익을 위한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사회적인 부분, 질서 이런 것들도 변화를 겪고, 국제 정세, 전쟁의 위기도 그런 어떤 권력 간의 어떤 자존심의 싸움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 간의 어떤 자존심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쟁의 악순환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 제재도 이제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를 자극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물밑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이해 논리가 앞서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이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의 어떤 권력의 암투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세제 전쟁이나 직접적인 어떤 전쟁 이런 것도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어떤 이기심, 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도 이제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시 돼서 자신에게 이제 유리한 어떤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에는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한 어떤 셈법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개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경제 질서도 기업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다 이익의 논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투자자들도 이익이 우선이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미국 주식시장이 돈의 흐름이 크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투자자들 심리도 몰리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 중에서도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개별 종목이면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수 추정은 그동안 이제 과거에 주식시장의 방향을 보면은 우상향했던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을 들어가는 거고, 또 S&P 500 이런 거는 이제 하락을 일정 기간 했어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해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라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S&P 500 쪽으로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거겠죠.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어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추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런 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고, SCHD 같은 거 배당을 받는 그런 주식,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것도 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반도체주라든지 미국 그리고 빅테크 이런 쪽에서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반도체 이런 것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TSMC라든지 그런 어떤 엔비디아 이런 주식에 대한 가능성도 사람들이 보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부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외국인들 매도하고 나가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 요즘에 전기차는 조금 이제 약간 오름세고, 그리고 이제 차이나 전기차 약간 오름세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주식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SK 하이닉스는 약간의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 빅테크 주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HD도 배당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괜찮은 것 같고, 지수 추종에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좀 괜찮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다 자신의 이윤 추구죠. 기업은 기업의 이윤 추구, 개인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이익 추구.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 쪽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판단으로 그쪽에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이 몰리는 거고, 지수 추정에 몰리는 것은 이제 복잡한 어떤 타이밍을 읽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안정형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수 추정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판도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이중교사 11월 달에 이제 검찰의 구형이 또 선고로 내려질 그런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 또 대법원이라든지 여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입지를 굳힐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